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성군 최초의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도서관으로 벌써부터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오는 24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현재 임시 개관 중인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이 임시 개관했습니다. 현풍읍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안에 있는 이 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달성군 최초의 어린이 특화 도서관입니다. 건물은 층별로 독창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상상하고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인테리어로 꾸몄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테마 공간을 만들었고 다양한 도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층 키움숲에는 영어 퀴즈 체험실과 가족 열람실이 있습니다.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책을 읽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모험가의 성 해리포터 방이 있는 2층 티움숲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서 중심 공간입니다. 도서관 생겼다고 해서 와봤는데 책들도 많고 친환경 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애들 놀이시설도 있어서 애들도 친근감 있게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3층 체험숲은 가상체험실과 ICT 아트플레이로 꾸며져 어린이들이 창의적 사고와 감각적 체험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창작형 학습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서관은 지난 1일부터 임시 개관 중입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 견학이 진행 중이며 오후에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층별로 영아들, 유아들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또 1층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골라서 스스로 상상력이나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된 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도서관 측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독서 동아리,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그림책 읽기 같이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달성 어린이숲 도서관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중한 교실로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꿈과 추억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라는 문화 놀이터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성 어린이숲 도서관은 임시 개관 기간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안전을 고려해 사전 신청제로 진행하고 있고 도서 대출과 반납, 회원 가입 등의 서비스는 오는 24일 정식 개관 이후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의 관문 중 하나인 서부정류장. 취객과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이어졌던 대구와 남구의 이미지 손상,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서부정류장이 금주구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남구의 관문인 서부정류장. 눈에 잘 띄지 않는 배수구와 화단 등 구석진 곳에 담배 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남구청과 남부경찰서, 지역 주민들이 금연 금주 캠페인을 펼치며 담배 꽁초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선 여전히 양심이 버려져 있습니다. 서부정류장 일대는 남구가 지난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 금주 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일대가 금주 구역으로도 확대됩니다. 취객들에 의한 사고와 각종 민원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우리 남구의 관문으로서 유동 인구가 아주 많은 곳인데요. 늘 이 취객들로 인한 이 잦은 민원과 사건 사고, 흡연 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곳입니다. 지난 4월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며 8월 중으로
금주 구역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부경찰서와 함께 공공질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이 행정 조치로 이곳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취객과 흡연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인근 상가들은 금연 금주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개선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진짜 말 못하게 그 시민들이 댕겨도 불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사이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공공시설에서의 금연과 금주, 단속과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식약처가 생활하수 속 마약 성분을 분석했는데 외국인 밀도가 높은 경기 시흥 지역의 필로폰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가 지난 5년간 전국 34곳을 조사한 결과 시화하수처리장이 필로폰 검출량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추정 사용량은 1000명당 하루 평균 103.59mg, 전국 평균 17.93mg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시화공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 12곳을 추가 조사했더니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보다 141%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사용량이 많았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마약 사용 추정량은 매년 감소하면서 2020년 하루 평균 31.27mg이던 수치가 지난해엔 절반 수준인 15.89mg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2020년에는 하루 평균 173.04mg, 2023년에는 69.15mg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시흥시가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마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제 그 협의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같이 또 현장도 둘러보고 해야만이.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이나 유동인구,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많다라고만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소득 수준도 있을 것이고요, 남녀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 연령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쉽게 눈에 보이는 그 외국인이 많은 지역인 것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흥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마약 예방과 교육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지난 7일이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주일 넘게 전국은 열탕이었는데요. 이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월요일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이날은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인 소서. 관광객들은 모자며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더위에 신난 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파는 카페입니다. 날씨가 이제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은 마실 것 찾고 아이스크림 찾고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하지만 폭염은 거리 노동자들에겐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바람이 좀 불어주면 그나마 좀 나을 건데 바람마저 안 불어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날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3.7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게 기록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째 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염에 도로의 아스팔트도 변형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제가 아스팔트 도로 위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58도가 나옵니다. 한밤에 최저 온도가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이달 들어 4일이나 발생했습니다.
17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800명 이상 발생했고 부산은 지난해 대비 5배 늘어난 41명으로 이 중 1명은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부산에 비 소식은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 예보하고 있어 각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시가 폭염 대책 비상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5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해 온열 질환자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쪽방 주민과 노숙인에게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실내 온도를 4도에서 5도 정도 줄이는 열 차단 페인트 시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은 농업인과 공사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일일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폭염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도심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해 쿨링 포그와 살수차는 운영 횟수와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이 물놀이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조합 놀이대와 버켓형 분사형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고 물은 매일 상수도 직수 방식으로 공급하고 수질 검사는 한 달에 2번, 자외선 소독은 수시로 진행합니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 주변에는 관리인과 안전요원 3명 이상이 배치돼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천천 상류 지역의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서 수달을 비롯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물, 유지용수를 구하지 못해 주변은 바닥이 드러난 썩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원지 아래 생태하천입니다. 폭이 넓은 곳은 10m 정도 되는데도 물은 온데간데 없이 마른 하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돌만 휑하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간히 흐르는 물은 졸졸 시냇물 수준입니다. 물이 고여있다 보니 하천은 이렇게 물입기로 뒤덮여 있다시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에서 물을 끌어올려 내려보낸다는 말만 들었지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몸물이 며칠 전에는 한 열흘 내려갔더니만 어느 한날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덥기도 돌 깔아놓은 덥기도 더운 데다가 찌직거리 물이 나가니 냄새도 나고 주민들이 여기 안 좋지. 달서구는 지난해 도원지와 진천천, 달성 습지를 연결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연장 10.8km 구간의 생태축을 연결해 단절된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수달 등 동물의 이동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완공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직 유지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망각한 채 서둘러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더 씌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이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선후 관계에 대한 계획 부족과 비현실적 행정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아닌 실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달서구는 현재 추진 중인 상하로 입체화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말쯤 상하로 입체화 사업이 혹은 2026년 초쯤 끝나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조금씩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뤄져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2027년 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만 이제 공사되면 거기서 이제 지하 용수를 땡겨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의 핵심은 유지 용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하천을 따라 다닐 텐데 이를 몇 년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사업을 마무리한 달서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해외 출장을 갈 때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기업이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기업 절반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구공항의 국제 노선 확충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기업들이 대구공항 국제 노선 부족으로 해외 비즈니스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기업 445개소를 대상으로 해외 비즈니스 출장 애로사항을 조사했더니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기업 약 70%가 해외 출장 관련 개선사항으로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을 꼽았고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인천공항 연계 교통 개선 순으로 원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출장 시 이용하는 공항은 인천공항 57.6%, 대구공항 22%, 김해공항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이용이 많다 보니 현재 하루 한 편 왕복 운항하고 있는 대구 인천간 항공편 증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4%, 인천공항 KTX 직행 노선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1.6%에 달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를 위해 대구공항에 신설되길 원하는 직항 노선으로는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이 각각 35.6%로 가장 많고 베트남 호치민 29.2%, 일본 나고야 25.2%, 싱가포르 20% 순이었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제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8%에 이르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주차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의 원활한 통상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제노선 신설과 대구 인천 간 항공편 증편, KTX 인천공항 직행노선 재개 등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신설되길 원하는 국제노선으로는 미국 LA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뉴욕, 프랑크푸르트, 파리, 두바이, 뉴델리 순으로 꼽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대구시 관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대구시 차원의 민생대책과 소비회복 체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쪽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에 직접 방문해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관련 예산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묵 부의장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남구의회 윤리위는 정 부의장에 대한 선처 의견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명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결정된 제명 처분은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확정됩니다. 정재묵 부의장은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기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19회 딤프 어워즈 대상에 헝가리 대표 창작 뮤지컬인 테슬라가 선정됐습니다. 창작 뮤지컬상은 셰익스피스가 수상했고 외국 뮤지컬상은 중국 뮤지컬 판다, 여우주연상은 내 사랑 옥순씨의 주인공 장은주, 나무주연상은 설공찬의 송유택과 시디스 잊혀질 권리의 신재범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2025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7일 열린 제19회 딤프 어워즈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1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서구청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 가구의 선풍기 20대를 쪽방생 할인과 지체장애인 200 가구에는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시원하고 안락한 생활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내년도 카투사 1,815명을 선발하기 위해 11일부터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일정 이상의 어학 성적을 취득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팔공초 중학교가 대구 최초의 초중통합 학교로서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초등 과정에서 탐구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중등 과정에서는 개념 기반의 탐구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 대상 수영 특별강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8일부터 4주 동안 달성 국민체육센터와 테크노 스포츠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